안녕하세요, 세차입니다. 오늘은 실내 세차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실내 세차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실내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가장 오랫동안 앉아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실내 세차를 해주셔서 도움을 주는 것도 좋고, 일단 차 안이 깨끗하면 운전할 때도 기분이 괜찮잖아요, 더러운 것보다는. 또 실내 세차를 해줌으로써 내장재의 수명을 어느 정도 연장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이 또한 내 차 관리의 한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일단 실내 세정 도구들부터 한번 쭉 훑어볼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막타올 이용해서 실내 세정해 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을 이런 브러쉬들, 유튜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브러쉬들 있고, 좀 더 세정력이 좋은 이런 공모나 이런 브러쉬들 종류가 또 있습니다. 이런 브러쉬들은 이런 브러쉬에 비해 굉장히 뭐가 두껍게 거친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인테리어 어플리케이터. 이거 같은 경우는 익치윈에서 나온 매직 블럭입니다. 그리고 마고에서 나온 인테리어 글로브, 이런 제품들도 있어요. 먼저 인테리어 매직 블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하드 케이스가 있고, 아씨 안 열려! 스펀지의 형태의 이런 극세사 재질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세정이 가능한 이런 짧은 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마고에서 나온 펭귄 글러브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쪽은 인테리어 세정이 좀 편리하게끔 짧은 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은 드레싱을 한다거나 닦아낼 때 사용할 수 있게 부드러운 면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도구들 어떻게 쓰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부드러운 볼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모에 분사해 주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거품이 되게 잘 나요. 퍼포먼스적으로 되게 좋은데 뭐가 부드럽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세정에 적합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간혹 유튜버를 보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모든 세정을 이걸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솔직히 그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브러쉬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틈새도 너무 많이 껴요, 솔직히. 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오염도에 따라서 도구를 달리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 차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실내 세차를 한다, 오염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막타올에 분사하셔서 닦아주시면 돼요. 이거 되게 그어놨나? 막타올에 분사하시고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막타올로 닦으시고 다른 타올로 한번 잔여물만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세정이 가능합니다. 틈새에 낀다거나 그런 것도 많이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튜버에서 이렇게 브러쉬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오염도에 맞게끔 사용해 주거나 부위에 맞게끔 사용하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청소기는 며칠 전에 한번 했는데 실내 세차 자체를 지금 한 2달 만에 하는 거라서 핸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더럽거든요. 근데 이런 핸들 이렇게 브러쉬로 펼칠 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충분하긴 한데 이거는 뭐가 너무 약해서 그렇게 세정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럴 때는 이런 글로브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이렇게 가볍게 핸들링 해주시면 됩니다. 힘들게 붓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하나쯤 갖고 계시면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세정해 주시고 마른 타올로 잘 닦아내시면 됩니다. 이런 대시보드와 같이 좀 넓은 면적을 해주실 때는 인테리어 글러브를 사용하셔도 좋고, 글러브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넓은 걸 언제 브러쉬 이렇게 닦으세요. 자, 그럼 브러쉬는 실내 세차할 때 쓰지 않느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브러쉬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컵홀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걸로 이렇게 닦아도, 얘로 이렇게 닦아도 세정이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브러쉬에 분사해 주시고 가볍게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이럴 때는 이게 또 효과적이죠. 훨씬 더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액정이라든가 하이글로시 부분들, 브러쉬든 뭐든 좀 되게 껄끄러운 게 사실이에요. 게다가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부위이기도 하죠. 이런 부위들을 세정하실 때는 요놈 써서 먼지 이렇게 살살살 털어주신 다음에 거울에다가 세정제 뿌리시고 닦아주시면 깔끔하게 닦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먼지 같은 거 이렇게 털어내 주시고요. 그냥 가볍게 막타올에 세정제 뿌려서 세정해 주시면 돼요. 이 식으로 닦고 마른 걸로 잔여물만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트들 눈에 딱 봐도 구멍들이 되게 많죠. 만졌을 때도 이런 핸들의 가죽보다는 더 꺼끌꺼끌한 느낌이에요. 이런 시트에 오염이 됐다 그러면은 부드러운 모로는 제거 어렵습니다. 일단 오염이 많이 안 됐다 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막타올, 오염이 좀 심하다 했을 경우는 이런 돈모 브러쉬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솔직히 이걸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여기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면적이 넓은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자, 이런 구두솔 같은 브러쉬가 있습니다. 뿌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세정을 해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정을 해주시는데 솔직히 이것도 그렇게 면적이 넓은 편은 아니에요. 손바닥 한 반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펭귄 글러브 혹은 인테리어 블록을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훨씬 빠르게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뿌려주시고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저 펭귄 글러브도 좀 흰색으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색깔이 어둡다 보니까 이게 세정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쉽고 빠르게 시트를 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브러쉬들은 오히려 이런 곳 세정하기 편하겠죠.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해주시고 편해요. 굳이 뭐 브러쉬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고 닦아주시고. 자, 이런 도어에 인조가죽들, 여성분들 여기 화장품 되게 많이 묻으시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매끈해 보이지만 이제 수많은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 그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세정이 정말 어려워지죠. 그런 부위도 할 때도 이런 블록 사용하셔서 이렇게 가볍게 닦아주시면 금방 닦이는 거 볼 수 있어요. 브러쉬도 모로 돼 있고 블록도 모로 돼 있는데 왜 브러쉬를 안 쓰고 이걸 쓰냐? 브러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모가 굉장히 부드럽고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갖다 댔을 때 모가 구멍 사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눌립니다. 반면 이런 올이 짧은 얘들은 올이 눌리지 않고 계속 서 있기 때문에 닦았을 때 훨씬 더 그런 굴곡들을 잘 닦을 수 있죠. 이런 하부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런 블럭 쓰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얘는 오염물이 많이 보이는 타입이라서 상대적으로 발이나 물건들이 많이 치이는 곳을 사용하게 되면 금방 수명이 다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데는 물티슈로만 닦아도 잘 닦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세정제 뿌리시고 막타올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염도가 심한 하부 부분들은 마지막에 닦아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손으로 진행을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부위들은 이런 브러쉬 사용하면 좀 더 쉽게 세정이 되겠죠. 하시고 닦아주시면 돼요. 하부를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타올이 엄청 더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부를 먼저 하시고 위로 올라가면 이게 오염물들을 다시 닦아내는 작업이 돼버리니까 꼭 실내 세차는 위에서 아래로,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이런 3인치 폴리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패드 중에 이렇게 인테리어 패드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부착된 거는 디바텍의 제품이고요. 이런 인테리어 패드와 폴리저를 이용해서 좀 빠르게 효과적으로 제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셔서 인테리어 최종하시려고 사실 필요는 없어요. 앞에서 이미 훌륭한 제품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세정이 끝났다면 다음에 해줘야 될 거는 실외와 동일하게 코팅입니다. 플라스틱이라든가 가죽재들도 내구성이란 게 있고 어느 정도 보호막이 있어야지 오래 수명이 가겠죠. 플라스틱과 가죽을 따로따로 전용 제품을 이용해서 코팅을 해볼 텐데요. 지금 사용하는 제품은 AD의 핑크신입니다. 타월에 뿌려서 하셔도 되긴 하지만 나는 좀 더 꼼꼼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팅 글러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가볍게 드레싱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코팅 재질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시는 게 좋아요. 간혹 이런 코팅제들의 번들거림이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바르시고 한번 닦아내주세요. 그렇게만 해도 번들거림이 많이 잡힙니다. 이런 가죽 시트 같은 경우도 아까 사용했던 코팅 글러브를 써도 되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넓은 부위에는 넓게 사용해야지 효율적이에요. 조그마한 걸로 이렇게 혼자 하고 있어요. 그냥 타월에 코팅제를 분사하고 가볍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지금 사용하는 제품은 기온코치의 레더코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실내 세차하는 거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꼭 다 정답이란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보통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세차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세차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